썰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발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1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예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결혼이라고 아십니까? 사기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남편과 살면서 느낀 감정이 딱 그것이었죠. 신혼 초까지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정도로 저만 위하던 남편이 제가 아이를 낳고 나자 아주 딴 사람으로 돌변했으니까요. 아이가 없으면 몰라도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니 제가 자기와 절대 이혼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주 어이없게도요. 딸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시댁 식구만 챙기기에 바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런 남편놈을 혼내주며 속 시원하게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제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제가 하는 일이 바쁜 데다 이성에게도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솔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면서요. 게다가 소개해줄 사람이 제 이상형에 걸맞게 배려심 깊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저는 지인의 말을 믿고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말처럼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귄 지 1년쯤 흘렀을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어찌나 저에게 잘하는지 제 주변 친구들 모두 저희 결혼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결혼 후 신혼 초에 매번 시댁에 가도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했던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시댁을 방문해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 혼자 음식을 차려 힘드실 것 같아 설거지는 제가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려는 제 모습에 남편이 펄쩍 뛰며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설거지하지 마. 내가 그랬지. 당신 시댁 가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자기야, 내가 한다고 했어.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하셔서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한 거였다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해도 이 집 아들이 내가 해. 자기 이런 거 시키려고 내가 자기랑 결혼한 줄 알아? 여보는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전부 다 할게.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네 놈은 음식 하느라 고생한 이 엄마는 안 보이지? 네 눈에는 그저 새아가밖에 안 보이는 거지?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정민은 평생 나랑 놀고서까지 살아줄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엄마도 정 힘들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날 미리 불러. 그러면 내가 같이 엄마 음식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필요 없어 이놈아. 음식 하나 못하는 내 놈한테 도움을 받으니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하겠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 청소나 음식 같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결혼 후 같이 살림을 하는데도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나 빨래는 나눠져 했지만 음식은 제가, 설거지는 남편이 하는 식이었죠. 그래도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 대신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는 남편의 모습에 민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고마웠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저의 평생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았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얼마 후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난 모습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정말 아빠된 게 너무 감동적이라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우리 공주님 정말 예쁘지 않아? 우리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워보자.
응, 그래. 해.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런데 저에게 한결같이 잘하기만 했던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나자 조금씩 변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 이젠 진짜 제가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가족은 뒷전이고 살림도 저에게 전부 맡긴 채 나몰라라 하더니 시댁 챙기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것도 티가 나도록 저희 친정과 차별하면서요. 그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딸아이를 돌보고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보내준 보약 잘 받았다. 네, 보약이요. 어머니 보약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민재가 우리 생각해서 지어보내준 보약 말이다. 내가 약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걱정하니까 민재가 너랑 의논해서 지어준 거라고 하더라. 나랑 네 시아버지랑 잘 먹으마. 그런데 무슨 이런 비싼 보약을 다 보냈어. 아들 말로는 나랑 이 사람 보약 지는데 각각 120만 원씩 들었다고 하더라. 네 시아버지는 지금 한 포밖에 안 먹었는데도 막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한다. 아팠던 무릎도 좋아지는 것 같대. 아, 어머니 그러셨어요? 보약이 몸에 잘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고맙다. 하영이 보느냐고 바쁠 텐데 이만 끊으마.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한 재에 120만 원 하는 보약을 시부모님 두 분께 해드렸던 것입니다. 시부모님께 해드리는 거니 집에 돈이 많다면 당연히 아깝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많이 무리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죠. 한도 큰도 아니고 당신은 이런 비싼 보약을 나랑 상의도 없이 두 분한테 해드리면 어떡해. 요즘 엄마랑 아빠가 힘이 없어 보여서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 해드리는데 그렇게 아까웠어.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당신 부모 아니라고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고. 지금 내가 시부모님 해드린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아. 해드려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해드려야지. 지금 한 재에 120만 원이라는 보약을 해드리면 두 분 앞에서 총 24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음 달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당신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얼마 안 하니 내가 두 분 오붓하게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시게 비행기 표값이랑 숙박 비용만이라도 내드리자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난리였지? 당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아빠랑 엄마 당신 부모 아니라고 그런 거야. 어디 말 좀 제대로 해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챙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오버했어. 그럼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만 챙기고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다. 다음부터는 우리 부모님 챙기면서 당신 부모님도 꼭 챙길 테니까 마음 풀어라. 아니 그런 사과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정말 미안한 거면 어머님 아버님 보약해드린 값 당신 회사에서 3억을 바깥만 빼고 매달 당신 용돈에서 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뭐? 내 용돈을? 왜? 당신 부모님 해드릴 건 다 해드렸으면서 지금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 밥값도 아예 주지 말까? 아니야. 당신 말대로 할 때. 당신 속상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하지만 저를 섭섭하게 하는 남편의 행동은 그때까지만 해도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를 유별나게 챙기는 것 빼고는 가정적이었던 사람이라 저도 참을만 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더더욱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정말로 제가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역에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말에 놀라
저는 회사에 말하고 급히 반차를 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가 다리가 부러진 것 이외에는 크게 다치신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 급히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 여보, 큰일 났어.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계셔. 나도 회사에 말해서 급하게 병원에 온 상태고. 아버님이? 그래서 장인어른이 많이 다치셨대?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할 것 같아. 몇 달은 깁스를 하고 다니셔야 하나 봐. 그나마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건 피한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 말에 남편도 당연히 저희 아빠가 더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해줄 거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들려왔던 대답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딴판이었죠. 아, 그러면 그렇게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니네. 난 또 무슨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당신 아빠 문병 언제 올 건데? 오늘 회사 끝나고 바로 올 거지? 여보, 장인어른이 무슨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오늘은 오래전부터 약속 잡아놓은 게 있어서 당장은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갈게, 나중에. 뭐,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나중에 오겠다고. 내가 몸이 여러 개도 아니고 오늘 약속 잡아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장인어른 병문안까지 가? 내가 이번 주 시간 봐서 갈 테니까 장인어른한테 안무나 전해드리라고.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기에 그래. 오늘 만나는 사람이 우리 아빠보다도 중요한 사람인 거야. 아이, 그건 아니고. 나 중학교 때 동생들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서로 모이자 했는데 바빠서 자꾸 약속 미뤄졌던 거라 이원에도 빠지면 정말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다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그러니까 당신 겨우 중학교 동생들 만난다고 우리 아빠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도 안 와보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 말이냐고. 에이, 자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흥분해서 해. 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약속한 순서에 맞게 하겠다는 건데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 뭐라고? 지금 내가 오버한다고? 지금 당신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보, 나 업무 바빠서 이만 끊는다. 이따 집에서 봐. 다시 정말 이럴 거야. 여보, 이 자식아.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다른 사람 일처럼 구는 남편에게 실망을 넘어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랑 몇 년을 같이 산 아내의 아버지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하게 굴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닭의 시댁 식구들은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애쓰며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 싶으면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뿐인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아빠가 병원에 퇴원하실 때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 결국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지만 정말 이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는 말에도 저렇게 무심한 사람인데 제가 만약 죽을 병이라도 걸려서 아프기라도 한다면 제 곁에 남아서 절 지켜줄 사람인지 많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몇 년을 살붙이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돋기도 했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도 안 지키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본인의 바닥의 끝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인간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죠. 그 일은 시아버지 환갑 때 벌어졌던 일인데 남편이 기어이 큰일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삼형제로 중간이었는데 시아버지의 환갑도 해드릴 겸 형님네와 동성네 이렇게 다 같이 유명한 고급 한정식집을 빌려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의논해 시아버지 환갑 선물로 예쁜 꽃다발과 함께 현금 선물 박스를 해드린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환갑을 치르며 식사를 하는 중간에 시아버지께서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둘째야,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런 환갑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이미 받은 선물로도 고마운데 뭘 또 현금 박스까지 준비했던 거야? 내가 며느리 잘 얻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보는구나. 네? 고급 승용차라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네가 회사 관두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네 퇴직금으로 내 환갑 선물 해주기로 했다고 민재가 얼마 전에 5천만 원짜리 새 차를 너 퇴직금 받기 전에 미리 뽑아주고 갔다. 아직 너희 결혼하면서 샀던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 갚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냐? 장하다 장해. 정말 고맙다. 뭐라고요? 남편이 정말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아버님께 해드렸다고요? 그래. 너도 다 아는 이야기면서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쑥스러워서 그러냐? 그때 사실 저는 오래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하며 갑자기 건강까지 나빠져 잠시 쉬기 위해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기로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회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관두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퇴직금을 믿고 시아버지께 고급 승용차를 미리 뽑아 선물해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날인 만큼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집으로 와 남편에게 바로 그 일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퇴직금 믿고 아버님 승용차를 뽑아줬다면서 그것도 5천짜리 고급 승용차로.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일을 저질러? 지금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당신 제정신이냐고. 여보, 그동안 우리 아빠가 우리 자식들 키워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이야. 우리 아직 젊은데 천천히 벌어서 갚아도 되는 거잖아. 내가 생각 없이 그런 일 벌인 것도 아니고 당신 회사 관두게 되면 받을 퇴직금도 있고 해서 나도 딱히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고. 우리 아빠 교통사고 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자기 아빠 환갑이라고 내 퇴직금까지 멋대로 써버리려고 했구나. 당신 지금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챙기면 그만인 거지? 에이 여보야,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 없어. 나도 안 그래도 그때 장인어른 문명 안 간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우리 아빠 차 사드리면서 장인어른 생신 때도 똑같이 차 한 대 해드리려고 했었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차면 이미 내 퇴직금 전부 쓴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아빠 차는 무슨 돈으로 사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장인어른 차는 조금 저렴한 거로 뽑아드려도 되지? 아무래도 장인어른 차까지 우리 아빠 차랑 똑같은 거로 해주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도 서희가 장인어른 차 해드렸다는데 아버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여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신도 내 말 들으니까 기분 좋지 않아? 기분이 좋기는 뭐가 좋아 이 자식아. 이거나 먹어라. 저는 딸아이가 먹다 남긴 우유를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하늘 같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면 알리었죠. 그리고 전 이때 결정을 확실히 내리게 됩니다. 내 남편으로 그리고 딸아이의 아빠로도 이놈은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아이 아빠라고 같이 살아봤자 저와 저희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인지 원래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에 갑자기 없던 위궤양까지 생겨 새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랑은 정리할 생각이라 제가 갑작스레 위궤양이 생겨 병원 다니게 되었다는 것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남편 놈과 이혼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모으느라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제가 말도 안 하고 병원을 다닌다는 것에 아주 큰 오해를 하며 저에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날은 주말 휴일이었는데 봄도 다가오기도 했고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며 여러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시키긴 했지만 오랜만에 청소를 해서인지 허둥대며 집안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한심한 마음에 몇 마디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이처럼 어지를 줄만 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본인 물건이라도 좀 제대로 챙기라고. 제발 본인 앞다리면 본인이 하고 살아. 알겠어. 왜 갑자기 안 하던 그런 잔소리를 해?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더니 유독 저의 눈치를 보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 며칠 남편이 갑자기 얼굴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적어져서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죠? 혹시 제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인 걸 알아차렸나 의심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저에게 꺼낸 말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내가 여러 번 고민하다가 묻는 건데 당신 혹시 어디 아파? 며칠 전에 보니까 다시 화장대 서랍 보니까 약봉지가 한 무더기로 있던데. 아, 자기도 나 요즘 계속 속 안 좋은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보니까 위궤양이라고 하더라. 선생님이 열심히 잘 치료받으면 두세 달 후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정말 자기 위궤양이 확실한 거야? 혹시 큰 병 걸렸는데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왜 숨겨? 잘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절 걱정해 묻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냉장고에 남아있던 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속이 안 좋아져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말았죠. 위궤양이라 그런지 토를 하는데 비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갑자기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위궤양은 무슨 위궤야.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 있으니까 화장실 나오면 잠깐 나 좀 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 식은땀까지 흘리며 아파하는 제 모습에도 남편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이 저에게 꺼낸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요 며칠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여보, 우리 이혼하자. 당신 피까지 토하는 거 보니까 그거 그냥 단순 위궤양 아니지?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거 보니까 자기 암인 거지. 그래서 갑자기 회사까지 관둔 거고. 당신이 숨기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눈치라는 게 있다고. 뭐라고? 아, 내가 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꽁꽁 숨기고 말 안 한 거겠지. 내 말이 틀려. 제가 암이란 생각에 돌변해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자기 안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은 위로해주며 곁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저희 남편놈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놈이 끝까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걸린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픈 당신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암 치료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깨질 텐데 가족 중 하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대신에 당신이랑 그동안 살아온 정도 있고 하니까 이혼해도 내가 얼마 정도 당신 병원비는 보태줄게. 나도 양심은 있다고. 그리고 아이는 나 회사 다니면 잘 못 돌볼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셔서 보기 힘드실 테니까 당신 친정에 맡기자.
당신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할 것 같고 나 당분간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진작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이 정도로 남편이 자기만 아는 쓰레기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주었죠. 너 지금 한 말 정말로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후회? 여보, 부탁인데 제발 이혼해주라. 나 당신 병 감당 못할 것 같아.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진짜야. 진짜 나랑 이혼해주는 거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나 당신이 나랑 이혼 안 해준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 전에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파 무더기를 들어 남편 놈을 있는 힘껏 해주며 후려갈겨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네 마누라가 아프다는데 잘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혼할 생각부터 하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산정 못할 놈아. 너 같은 걸 믿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 너 같은 놈을 아빠라도 우리 하영이 더 불쌍해. 아우 당로태 당신 왜 이래? 그만하지 못하겠어. 아우 아프다고. 아니 너 같은 놈은 더 맞아야 해. 위암? 내가 암이라고. 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너랑은 정말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앞으로 두고 봐. 네 놈이 아무리 매달려도 나는 이혼할 거고 내가 네 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날 남편이 짐을 싸 남편 놈과 함께 전부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놈과 이혼하기로 진작 마음먹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했죠. 남편 놈의 착각으로 이참에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정말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 지금쯤이면 회사 관뒀을 텐데 당신 퇴직금은 왜 안 보내는 거야? 우리 아빠 차 사들인 거 할부금 내야 한다고. 우리 이혼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자기 아빠 차값 때문에 내 퇴직금을 달라는 거야. 여보, 이건 이미 이야기 끝난 거잖아. 당신 퇴직금으로 우리 아빠 차 해주기로 그때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대신 장인어른도 내가 차 한 대 뽑아드리기로 한 거고. 우리 이혼해도 내가 장인어른 차는 꼭 뽑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직금 좀 보내주라. 당신 정 불안하면 내가 값서라도 써줄게. 순간 너무 화가 나 제대로 뭐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로는 제 화가 도무지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못된 남편놈을 한 번은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놈을 만나 혼내주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됐네. 그 일로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당신 직접 만나서 나한테 퇴직금 전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통장으로 이체해줘도 되는데. 알겠어. 그러면 당신이 약속 시간 정하면 내가 그날 집으로 찾아갈게. 알았어. 그러면 그날 봐. 여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이미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이라 남편은 혼낼 준비만 하면 되었기에 금요일 저녁 남편에게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딸아이는 이미 친정에 잠시 맡겨놓은 상태였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그래도 남은 양심은 조금 있는 건지 멋쩍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잘 지냈어? 몸은 좀 나아졌고? 그래서 당신이 준비한 퇴직금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당신한테 돈만 받으면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전에 당신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보여주고 그게 뭔데? 일단 이것부터 보고 말해. 제가 남편에게 건넨 것은 제가 병원에 가서 받아온 진단서였습니다. 제 병이 위암이 아닌 정확히 위궤양이라고 적힌 진단서였죠. 진단서 보이지? 나 암 아니고 그냥 위궤양이야.
당신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뭐야? 당신 암이 아니었던 거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러면 당신 몇 달만 치료받으면 나을 테고 우리 이혼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기 나랑 이혼하기 싫어서 그 사실 알려주려고 오늘 나 만나자고 한 거였구나? 그런 거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오해해서 따로 살 필요도 없었잖아. 내가 오늘 당장 부모님 집 가서 짐 싸서 다시 집으로 들어올게.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이랑 다시 시작해? 이건 당신이 내가 암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 전 나 위암 아닌 거 알려주려고 보여준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다고 한 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그리고 저는 준비했던 서류 하나를 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순간 남편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바뀌더니 저를 붙잡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놈이 나 암이라는 생각에 이혼하자고 먼저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 편하라고 미리 준비해뒀어. 자, 우리 이혼 서류. 우리 서로 이만 깔끔하게 끝내자. 그러면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안 돼. 절대 못해. 당신 암도 아닌데 왜 내가 이혼해야 하는데. 나 이혼 안 하고 여보랑 다시 살래. 우리 이혼 당장 취소야. 취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프다니까 마누라 버리려고 한 너같이 지만 알고 이기적인 놈을 내가 데리고 살 것 같냐. 꿈깨라 이 자식아. 아니야 저기야. 나 사실 안 그래도 오늘 당신 만나면 우리 이혼하자는 말 취소하고 다시 살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내가 더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늦었어. 우리 아빠 교통사고 나도 문경환만 안 하던 놈이 네 아빠 환갑이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내 퇴직금으로 아버님 차 사주려 한 순간부터 이미 너라는 인간은 나한테 아웃당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야, 다시 나랑 이혼해도 퇴직금은 보내줄 거지? 당신 퇴직금으로 우리 아빠 차 사드리러 나랑 약속했었잖아. 약속은 무슨 약속? 내가 언제 너랑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 너 혼자 멋대로 아버님 차까지 질러놓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어. 나는 내 퇴직금으로 네 아빠 차 사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 당신 퇴직금 받으면 한 번에 갚을 생각으로 아빠 차 할부로 긁은 건데 그 큰 금액을 매달 나보고 어떻게 갚으라고. 여보 부탁이야. 당신 퇴직금으로 제발 우리 아빠 잠깐만 대주라. 그러면 나도 약속대로 작년은 차 뽑아드릴게. 네 아빠보다 싼 차로 나보다 돈도 얼마 못 벌어서 월급 300만 원 받는 놈이 차도 잘 챙겨주겠다. 네가 네 멋대로 아버님 차 사드린 거니까 차값도 네가 알아서 내라고. 내 돈으로 네 아빠 차 사주는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그리고 넌 우리 딸아이는 키우기 싫어했으니까 내가 데려가서 예쁘게 키우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어디 니놈 혼자 네가 그토록 죽고 못 사는 네 부모님 모시면서 잘 살아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넌 아직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네 아빠 차 사드리는 게 진짜 많은다고 생각하는 거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안 돼. 여보 나 제발 버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알지? 우리 이혼하면 너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 그동안 너 시댁 도와주겠다면서 가지고 간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이 집도 내 집 될 거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곤 집에서 남편 놈을 내쫓았죠. 그러자 남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현관문 앞에서 맨발로 제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더라고요. 안 돼 여보. 나를 제발 다시 살아줘. 아빠 차값을 나보고 어떻게 갚으라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더 이러다간 신용불량도 되게 생겼다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저는 제 팔을 잡고 매달리는 남편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 이혼을 하자는 말에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와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뻗팅기더라고요. 제가 암이 아니란 상황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사들인 차 할부금 금액을 갚을 돈이 없어서인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암인 줄 알았을 땐 바로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하더니 이제는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놈에게 그동안 다한 일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다 망가진 몰골을 해서는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당신이랑 우리 하영이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외로워서 나 정말 못 살겠어. 당신이랑 하영이가 내 곁에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정말 몰랐다고.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제발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저를 생각해서 나 좀 봐주면 안 돼? 그러게 있을 때 진작 잘하지 그랬니. 나랑 결혼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시댁만 챙기더니 왜 이제와 내가 필요한 건데. 너는 그냥 앞으로도 네 부모님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네가 하고 싶었던 효도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하면서. 그때는 당신이랑 하영이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지. 부모님 집에 들어가니 노인네들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힘들고 즐겁지도 않아. 내가 이대로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당신이랑 하영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내가 암이었어도 과연 당신이 지금처럼 나았을까. 당신은 나 필요 없다고 버렸을 사람이라고. 날 버리건 당신이 먼저야. 당신이 나랑 살면서도 시댁만 챙겼던 건 당신은 나랑 하영이보다 당신 부모님이 더 소중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필요 없어.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그날 남편은 저를 몇 번이나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매달리시더라고요. 둘째야, 아이까지 낳았는데 둘이 갈라서서 뭐 하겠냐. 우리 민재 용서하고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혼하면 정말 우리 아들 산거지 된단 말이다. 아들놈이 할부로 내 생일 선물 사준 거라 그 돈 못 갚으면 얼마 타보지도 못한 내 차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 아가, 민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 다시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카드값도 좀 갚아주고. 남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바로 두 분을 닮았던 거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 차 산 돈을 지금 저보고 갚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면 남편 상거지 된다니 정말 잘된 일이네요. 그동안 저 믿고 시댁 챙긴다고 대책 없이 일만 벌이더니 이참에 제대로 매운맛 좀 보면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남편 용서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저 암에 걸린 줄 알고 당장 이혼하자면서 저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라면 그런 사람이랑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랑 상의도 없이 제 퇴직금으로 아버님 차 사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저 그 퇴직금 제가 10년 동안 힘들게 회사 다녀서 받은 돈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 형편에 5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해드리는 거 무리인 거요. 그걸 하셨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 진짜 부모인 거죠. 게다가 매번 힘들 때마다 저희한테 돈 빌려 가셔놓고 갚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려고 찾아오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 얼굴은 다시 안 봐도 되니?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우리 정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둘째야. 그동안 너희 사정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아들놈이 해줬던 거 받은 거 우리가 전부 사과하마. 앞으로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손볼 일이 없을 거다. 지금 우리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생겼다고 민재가 난리란 말이다. 저러다 우리 민재 폐인 되게 생겼어. 그 사람 폐인 되든 말든 이제 저랑 더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만 가보세요. 두 분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저희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시부모님에게 그동안 제가 당했던 울분을 담아 소금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제 말을
그제야 놀라며 저희 집을 떠나는 두 사람이었죠. 그 후 전 이혼하며 남편에게 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미 시댁에서 필요하다고 그동안 빌려다 쓴 돈이 있으니 남편은 재산 분할도 땡전 한 푼 받지 못했고요. 시아버지 차값에 저희 위자료에 남편은 아주 알거지가 된 것이죠. 나중에 저와 연락하고 지내는 시댁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결국 시아버지께 사드렸던 차도 남편이 저의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팔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다가는 남편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이혼을 당한 후 남편은 마음을 못 잡겠는지 회사까지 관두고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와 딸아이에게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달 꼬박꼬박 딸아이 양육비는 남편이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굴며 시댁만 챙기더니 남편의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었어요.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감사하며 지켰어야 했던 것이니까요. 딸아이도 시댁만 챙기는 아빠에게 별로 정이 없었던 것인지 보고 싶다고 찾거나 울지도 않더라고요. 아빠가 있을 때는 자주 못 가던 저희 친정에 자주 갈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이라며 아주 많이 예뻐해 주시니까요.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잘 결정했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편이라면서요. 저는 회사를 관두며 받은 퇴직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던 아동복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게 되었는데 몇 달은 자리를 잡느라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라 저와 딸아이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집도 작긴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해 대출금도 꼬박꼬박 잘 갚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남편과 이혼한 후 갑자기 앓던 위궤양도 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딸아이와 함께 둘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비록 딸아이를 아빠 없이 키워야겠지만 그 자리를 제가 잘 메꾸며 부족함 없이 사랑받는 아이로 잘 키우려 합니다. 저와 딸아이의 앞날을 썰TV 구독자님들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썰TV 구독자님의 응원이라면 제가 좀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